안녕하세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유와 닥터의 이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신입니다. 박사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유아라 닥터잖아요. 유아라 닥터, 글쎄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름 그대로 네. 당신이 의사입니다. 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말하자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반의사가 되게 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겠다는 게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아, 네. 방송도 보고 건강도 챙기고 정말 일석이조인데요. 근데 건강하면 또 이뻐지잖아요, 박사님. 그리고 일석삼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이상의 효과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희 첫 아이템이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과학 중독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 문명은 편의, 쾌적, 효율을 추구합니다만은 참 편하고 살기는 쉽게 됐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병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처음 이 알아야 산다 하는 코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조금 편하게 지냈는지고 네. 또 그게 어떻게 해서 병이 되는지 이걸 좀 우리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 아,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선뜻 감이 잘 오진 않는데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지난 10월 초 어느 날 YTN 사이언스 TV 앞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네, 사이언스 TV입니다. 네? 남편이 움직이질 않는다고요? 움직이지 않는 남편 때문에 급히 도움을 요청한 그녀. 우리는 일단 조용한 곳에서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의뢰인인 전업주부 2년차 귀찮은 씨. 아니,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애초에 이런 사람인지 알았으면요, 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요. 저 진짜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도움을 호소하는 이 여인. 그동안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여느 가정집과 다르지 않은 이곳에서 우리는 문제의 남편을 살펴보기로 했다. 오늘도 여전히 낮을 밤삼아 잠에 취해 있는 이 남자. 의뢰인의 남편 나뒹굴 씨. 아이고 이건 어제 먹던 그 과자 아니던가. 아유 입 터지겠다. 아 그리고 배도 터지겠는걸? 그래 참어라 참어. 아이고 속 터져. 정경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한참 찾았잖아. 왜, 뭐 무슨 일 있었어? 밥 달라고. 그럼 그렇지. 아유 이 진상아. 아이고 하하 뭘 찾으시나? 뒹굴뒹굴 하하 요 리모컨을 찾으시는구만. 아이고 내 발가락이 손. 아이고 내 발가락이 손. 아이고 힘들다. 정경. 왜? 일로 와봐 빨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 왜 불러, 왜? 리모컨 좀 줘. 여기 있다, 이 인간아. 여기 리모컨이요.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보셨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미련 곰탱이 마냥 이러고 있다고요. 에? 아니 남편한테 미련 곰탱이라니 말이야. 어? 이 정도면 괜찮지 말이야. 어? 아 그리고 카메라 찍지 좀 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아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지금 집안 살림입니까? 뭐? 아니 당신 지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아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어? 당신 솔직히 주말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어? 나 혼자 밥하지, 청소하지, 빨래하지. 내가 이제 가정부니? 아, 사실 저도 할 말 많다고요. 예? 아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집안일이에요? 아 그러면 나도 바깥에 가만히 있으면 바깥일이겠네. 뭐야? 아유 숨 막히니까 치지 마. 카메라 있는데. 예? 아 사실 제가 피해자예요, 제가. 뭐가 피해자가? 아니, 서로 제가 피해자라고 피해자예요. 말하는 이들. 아니 사라져. 대체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이번에는 아내의 생활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하나? 그럴 시간에 그냥 걸어서 내려가지. 아이고. 계단으로 갈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계단으로 가? 안 돼. 다리 긁어줘, 안 돼. 난 소중하니까. 헛거. 목이 쭉쭉 빠지겠다 빠져. 엘리베이터 이용이 지나치게 잦았던 귀찮은 씨. 우리는 그녀의 문제들을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다. 장 또 보러 가야 돼. 진짜 귀찮아 죽겠네. 또 언제 나가냐. 진짜. 맞다.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하면 되겠네. 어허, 인터넷으로 장을 본다고요? 다리는 장식이야 뭐야? 세상 참 좋아졌다. 아니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지름신이 제대로 얹었구만. 아이고 좋았다. 너니 안 와. 이거 전부 인스턴트 음식들 뿐이잖아. 오늘은 주말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아 저기요, 이건 좀 아니거든요. 보셨죠? 이 사람 3층에서도 엘리베이터 타는 여자예요. 내가 뭐? 예? 맨날 음식은 인스턴트에다가. 아이고 진짜. 아니 그래서 내가 뭐 당신 굶기기라도 했어? 엄청 잘 먹였네 그냥. 당신이 안 굶겼어? 내가 안 굶었지? 이거 내가 배불르게 내가 그냥 해줬잖아. 아무데나 내가 아무나 주워 먹고 다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아이고, 뭐야 진짜. 무슨 소리야. 여러분 대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죠. 네, 진짜 공감이 가는데요. 저도 사실 잘 안 걷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편해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누구나 힘들게 일하고 걷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편해지다 보니까 인간이 자꾸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쌓여서 병을 만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딱한 문제죠. 네, 사실 운동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네. 그걸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걷기를 권합니다. 네. 걷기 마음만 먹으면 정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국내 1호 걷기 전문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성기영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계절이 만큼 걷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네. 자,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물론 무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걷기 열풍을 지나서 혁명 이렇게 말까지 하는데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해도 나무랄 수 없는 게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걷기 운동을 안 해서 운동 부족병으로 1년에 한 3천만 명씩 돌아가시고 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허혈이라든지 운동 부족증이라든지 이것도 매년 한 200만 명씩 사망한 거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질병을 모두 다 그러니까 퇴치할 수 있다. 이런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성 박사, 네.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이 일단 이 내장 지방 좀 줄이자. 네. 이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합니다. 네. 요즘 그 무서운 생활 습관비라는 게 암, 고혈압, 심장병, 또 이 당뇨병, 이것이 정말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줄이려 네. 여기에는 오히려 달리기보다는 걷기가 좋다.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성 박사 생각은 어떠세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특히 이제 비만인 분들이
단시간 내에 달리기를 해서 체중을 줄이겠다. 그래서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지요, 보통.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단위 시간당 약 10분간을 이렇게 달리기와 걷기를 시간상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을 하면은 달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체지방을 줄이는 데에는 걷기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운동 강도에 따라서 한 시속 6.0km를 1시간 정도 걸으면은 체지방이 달리는 것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빠르게 분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살을 빼려면 진짜 걸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요, 그 걷기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걷기로 건강을 되찾은 오늘의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하이쌤입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한국 야구계를 사로잡은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다.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가 걷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2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부터다. 명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프로그램 녹화 준비를 하다 하일성 씨는 가슴이 뻐개지는 통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급히 실려왔습니다. 당시 3개의 심장 혈관 중 2개의 혈관이 막혀 생명이 위험한 상황. 2차례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참 건강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바뀐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바깥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집 안에만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 후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심한 끝에 걷기를 선택한 하일성 씨. 하지만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석촌호수에서 내가 벌써 걸은 지가 몇 년이야. 벌써 한 8년쯤 되는데 내가 처음에는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걸어가면은 팔을 흔들고 뭐 이렇게 걸어가면은 발동작하고 팔동작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어. 근데 자꾸 걸으면은 내가 흔들고 싶다고 해서 흔든 게 아니라 걸으면서 자연히 그 동작이 따라가줘요. 익숙해지는 거지. 그렇게 매일 30분에서 1시간을 쉬지 않고 스트레칭을 하며 8년 동안 꾸준히 걸어온 하일성 씨. 그 결과 몸무게를 10kg 정도 줄이고 잃어버린 건강까지 되찾았다. 걷는 거는 내가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조금 이제 힘이 남는다 싶으면은 좀 속보로 가고, 좀 지친다 싶으면 조금 느리게 걷고, 또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 팔 동작이나 몸 동작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온몸 운동이 될 수 있고, 자꾸 이제 걷다 보면은 내가 15분을 걸어도 괜찮고 20분을 걸어도 괜찮고 또 속보로 해도 괜찮고, 그래서 운동량이 늘어나면은 강해져요. 이제 내가 모든 걸 이길 수 있구나. 병도 이길 수 있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걷기로 건강을 회복한 뒤 다시 야구 해설가로 돌아온 하일성 씨. 몸져 누워있는 동안에도 야구 해설을 못하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다고 하는데 요즘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들떠있다. 제가 느낀 건 그래요. 병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병은 절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병하고 이 친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친구가 생겼구나. 받아들여야죠. 절대 병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하일성 씨. 병과 타협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는데 유감없이 발휘될 그의 입담, 올 시즌도 기대해본다. 아, 네. 하일성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건강은 과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8년 동안 걷기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걷기가 진짜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주 절대적입니다. 네. 이게 만성 질환자들이 대체로 보면은 활동이 떨어지니까 이 혈액 순환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는 자동적으로 저대사가 오죠. 이게 대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만성 질환을 할래야 격한 운동을 할 수는 없죠. 네. 격한 운동을 하면
이 당분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만성 질환자들은 감당을 해낼 수가 없고 역시 걷기를 해야지 이제 지방이 골고루 이제 잘 소모가 되고 소비가 돼야지 이제 건강한 정말 체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또 궁금해지는데요. 본부장님. 네. 질환에 따라서 걷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걷기 자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걸을 때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땅을 쳐다보고 막 걷습니다. 그리고 뭐 등이 이렇게 굽어지거나 뭐 좌우로 흔들거나 상하로 흔들거나 뭐 팔자 걸음을 걷는다거나 이런 자세들이 있는데 이렇게 걸으면 이게 나쁜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걸음을 말씀을 드리면은 머리는 보통적으로 한 10에서 한 15m 정도 전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좀 이렇게 펴게 되는데 가슴만 펴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때 골반을 좀 똑바로 하게 되고 등이 곧바로 쓰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혼자 걷는 것보다 두 분이서 같이 대화할 정도의 소리를 듣고 걷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령에 대한 그런 차이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제가 걷는 거하고 또 저희 부모님이 걷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다릅니다. 예를 네. 들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살, 4살짜리들 보면 뭐 방긋방긋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친구들 보면 하루에 한 10km에서 20km를 걷는 그러한 양도 됩니다. 특히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기 키 한 40%가 약 보폭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걸을 때에는 약 50cm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걸을 때에는 약 60에서 70cm 정도의 보폭으로 조금 빠르게 예를 들면은 강아지가 막 뒤에 모르는 강아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우리가 도망가죠. 그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잠깐 왜 자세가 안 좋은 그런 걸음을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진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걷는 분도 계시고 네. 뭐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 분도 계신데 그 자세에 대한 걷는 거 좀 한 번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자세는 6살에서 7살 정도가 되면은 이미 뇌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 특히 교육할 때에 걷기 자세를 바르게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군사관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에 한 달 동안 걷기 자세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 걷기 자세는 교육을 통해서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걷기 자세를 교육할 때는 평생 동안 버릇으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걷게 되는데 특히나 건강을 위해서 걸을 때에는 파워워킹이라고 하는데 그 파워워킹은 손을 90도로 하고 그다음에 달리기 하는 정도의 속도로 편안하게 앞뒤로 저어주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 자기 허리벨트 위에서 앞뒤로 움직여야 근육의 앞에 있는 등에 있는 근육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짧게 되는데 넓게 즉 한 70cm에서 80cm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다리에 있는 근육이 모두 다 동원이 돼서 에너지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성 박사, 네. 아까 하일성 씨 보니까 네. 스포츠맨이라 그런지 네. 걷기 전후에 꼭 스트레칭을 하던데 네. 참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걷기에 가려면은 이게 스트레칭 정도는 안 해도 된다. 네.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청자들에게 걷기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네. 꼭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확실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아침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 3분 정도 발가락, 손가락을 깜지락깜지락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걷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할 때도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목욕탕을 가서 우리가 때를 밀 때 한 10분 정도 탕에 푹 담궈야 때가 잘 밀립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에도 우리의 근육을 온도를 1도 정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너는 이제 근육으로부터 너는 운동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머리에 있는 뇌로 저장을 하게 되고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꿈틀꿈틀 스트레칭을 하고요. 확실히 때밀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네. 그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다, 뭐 네. 저녁에 걷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떤 게 좋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 다 해도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이제 운동과 노동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한 후에 걷기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한 후에 1시간 있다가 졸립거나 피곤하거나 배고프면은 노동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걷기 운동은 특히 비만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침 조반 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 2시간 있다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하시는 것이 좋고, 건강 증진을 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에서부터 5시 정도까지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 들기 전 3시간 전에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운동이란 생각보다는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성기홍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만만치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100세까지 네 발로 걷고 또 내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3가지 습관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 또 내 몸에 맞는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물처럼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요, 과학에 중독된 우리의 몸을 의도적으로 좀 불편하게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아라 닥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에요?